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특별검사 후보 6명에 대한 검증 순서입니다. 제가 탈탈 털어봤습니다. 힘들게 탈탈 털었는데, 탈곡기 마냥 탈탈 털었는데, 예, 그새, 특검이 정해졌네요. 6명에 대해서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네, 조금 맥이 빠지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좀 간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상해서 좀 틀린 부분은 예, 심재철만 틀렸습니다. 자,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이 바로 검증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걸 그 검증이라는 제목을 했기 때문에 후보 6명에 대한 그 과거 경력이라든지 뭐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예정이었는데 뭐 결론이 나버렸으니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오늘 오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특검 후보로 조은석, 민중기, 이윤재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심재철, 이명현 이렇게 추천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현재 이 특검 후보는요, 그 국힘당을 빼고 나머지 정당이 이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 3명을 추천하면 조국혁신당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 뭐 이런 구조예요. 법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중에서 한 곳, 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교섭단체, 뭐 비교섭단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 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민주당, 자, 요거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 명단입니다. 박동수, 심재철, 이명현. 박동수 후보자는 원래는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으로 대검 감찰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장 역임을 할 때 윤석열하고 정면 충돌한 적이 있죠. 당시 박동수 감찰부장이 한동훈의 검언 유착 사건을 감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감찰 계획서를 가지고 윤석열한테 딱 갔더니 윤석열이가 책상에다 발을 탁 올려놓고는 아이고, 예, 거기다 놓고 가 이러더래요. 한동수 부장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면서 자세히 보고를 하겠다면서 같이 가지고 갔대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버럭 일어나더니 네가 미쳤구나 라고, 예, 네가 미쳤나 보고 미쳤구나 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동수 국장 같은 경우는요, 예, 박동수 아니고 한동수인데 왜 박동수로 나왔지? 예, 한동수입니다. 한동수. 예, 박동수가 아니라 한동수네요. 아이고, 이거 오늘 오탈자도 계속 많이 나오고요. 네, 조금 분위기가 수상타. 예, 이분은 박동수가 아니라 예, 한동수입니다. 한동수.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예, 박동수가 아니고 이 사람은 한동수입니다. 자, 제가 정리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한동수예요, 한동수. 예. 자, 여기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한동수 부장은 반윤석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윤석열. 판사 출신으로 사실 윤석열한테는 오래전부터 찍혀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심재철 검사입니다. 심재철 검사, 이 사람은 검사장을 했는데 이 양반은 윤석열한테 참 많은 피해를 입었죠. 아무튼 이 한동수, 심재철, 이명현 이 세 사람이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후보였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 실제로 특검이 된 사람은 이명현 후보입니다.
이명현 후보는 특검이 이번에 됐고요. 심재철 검사와 한동수 이 감찰국장은 이번에 지명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조은석, 민중기, 이윤재. 근데 제가 딱 이 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이윤재는 그냥 곁다리로 끼워 넣었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은석은요, 이분은 조은석 검사, 이 사람은 서울 고검장을 했습니다. 유명한 그 특수부 검사죠. 특수부 검사이기도 합니다만 엄청 기자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친언론, 소위 말해서 친법조 기자단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뭐 어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분만큼은 안 되기를 바랬는데 이분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 조은석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돌아가는 분위기가 조은석한테 넘어가는 분위기더라고요. 자, 그 다음이 민중기입니다. 이 민중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역할을, 중앙지방법원장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윤재 이분은 조금 좀 무게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죠. 이분도 역시 검사 출신으로 명지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은석, 민중기 이 두 사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이명현 변호사 이 세 사람이 특검 후보가 됐습니다. 조은석하고 박동수, 민중기, 심재철, 이윤재, 이명현인데요. 조은석, 박동수 이 두 사람이 내란 특검을 하게 되죠. 민중기, 심재철 이것은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하게 됩니다. 김건희 특검을 주로 하게 되고요. 이윤재, 이명현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최상병 특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미 이제 후보자가 정해졌으니까 라인업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요렇게 특검이 정해졌습니다. 좀 아쉽네요. 사실은 저는 이 심재철 검사가 특검을 맡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심재철은 빠졌네요. 글쎄, 자, 조은석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 조은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한 이유도 이 분위기가 조은석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후보네, 뭐 분위기네, 뭐 이렇게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조은석 특검이라고 부르죠. 조은석 특검 후보는요. 서울 고검장 출신입니다. 사법연수원 19기고요. 고려대 법대 전남 장성 출신입니다. 뭐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장, 대검 대변인, 뭐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요직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대검 대변인 시절에는 기자들하고도 관계가 꽤 좋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검 대변인 할 때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던 바로 그때입니다. 노무현 수사, 박연차 수사를 할 때가 바로 이 조은석 대변인 시절이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은석은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조은석이라는 사람은 이른바 검찰의 언론 플레이,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자면 좀 해서는 안 될 그 행동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검찰의 언론 플레이 요것에 가장 원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한동훈이 언론 플레이 한다고 우리가 요걸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한동훈보다 훨씬 먼저 언론 플레이에
시초를 닦았다라고 할 정도로 언론 플레이에 능한 사람이 조은석입니다. 뭐 제가 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언론 플레이에 능하냐. 여러분 지금도 기사를 한번 뒤져보시면 그런 기사 나올 겁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고 당시에 게임하고 있었다. 뭐 이런 기사. 예, 그 기사가 나가게 된 이유가 사실은 조은석이죠. 조은석은 그날 오늘은 정말 풀 할 게 없습니다 라고 우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런데 말이죠 라고 말하더니 뭐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 참사 직후 자기 방을 나올 때 핸드폰을 요렇게 들고 있더라. 요렇게. 보통 요렇게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더라. 이게 뭘까요? 뭐긴 뭐야. 요렇게 손을 들 수 있는 거는 게임밖에 없죠. 보통 우리가 유튜브나 이렇게 화면을 볼 때는 요렇게 보죠. 그렇죠? 요렇게 보죠. 요렇게 보는 경우는 뭡니까? 게임밖에 없어요. 게임밖에. 자, 그래서 이준석 선장이 게임을 했다라는 그런 뭐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그 뻥인 거 알았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걸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고 당시 게임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저만 그거 오보야 라고 안 쓰면 어떻게 돼? 기사를 오보를 쓴 기자들이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오보라는 이유로 안 쓴 내가 바보가 되잖아요. 예, 참 눈 뜨고 코 베인다는 게 바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 조은석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진 때문입니다. 자, 이 사진의 한쪽은 홍만표,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이었던 홍만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예, 여러분 잘 판단해 주세요. 당시 이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검사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조은석 검사장은 억울하다. 노무현 대통령 출석하는 장면 아니었다. 딴 데 보고 있었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진 때문에 저는 조은석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하자에도 불구하고 조은석이 특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이죠. 전현희 위원장을 권익위원장에서 내쫓으려고 했는데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뭐 이 상황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강제로 내쫓으려고 하죠. 그때 감사원이 시전했던 방식이 바로 이 표적 감사 사건입니다. 이 표적 감사 사건 때 이 사람 조윤석은 어떻게 했느냐? 표적 감사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병호 감사원 그 사무처장과 정면으로 충돌하죠. 승패는 조은석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납니다. 덕분에 조은석은 감사위원회에서 쫓겨날 뻔도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은석은 윤석열 정권에 저항하는 검사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고 결국 이번에 특검 임명으로 이어진 겁니다. 좀 찜찜하죠? 예. 하지만 확실한 거는요. 조은석 검사장이 윤석열한테는 지금 엄청 뒤었다라는 거.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배신감으로 치를 떨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과거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은석 검사장은 윤석열을 엄청 챙겨줬어요. 근데 그 윤석열이 조은석한테 지 원하는 대로 윤석열 지가 원하는 대로 일처리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런 온갖 수모를 다 겪게 했으니 조은석 뭐 오죽하겠습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점 때문에 조은석이 윤석열하고 철천지 원수이고 윤석열을 한번 손 봐주기만을 강력히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점이 높이 평가를 받아서 특별 검사가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이 사람 나이 되게 많아요. 59년생입니다. 윤석열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사법연수원 14기. 주로 노동법 쪽에서 활동을 해와셨습니다. 재밌는 판결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신학대학 교수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인가 언젠가 부처님 전에 가서 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그 신학대학교 교수님은 다니던 신학대학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노동청에 신고하고 부당노동행위 또 신고를 하고 뭐 구제 신청까지 넣는 과정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 결과 이 불상에 참배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하신 신학 교수는 복직을 합니다. 이때 복직을 선고한 판사가 민중기 특검 후보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좀 특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59년생이잖아요. 연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은 그게 제일 걱정이죠. 자, 이렇게 조은석, 민중기 두 사람이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이윤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명지대 교수고요. 이분도 원래 검사 출신입니다만 진보적인 법학자로 좀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후보들인데요. 일단 한동수 검사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수 검사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과 맞서 싸우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자, 그 다음이 심재철 검사입니다. 이 사람 역시 대검 부장검사, 그러니까 검사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 패거리들한테 엄청 왕따를 당합니다. 정말 온갖 수모, 겪어도 될 수모, 겪으면 안 될 수모, 될 거 안 될 거 다 겪었다라는 뭐 얘기가 돌 정도예요. 특히 심재철 검사장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양석조라는 놈입니다. 자, 당시 이 심재철 검사장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야, 그걸 왜 수사하냐? 그딴 거는 수사 대상도 안 돼. 무혐의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일선의 또 다른 검사, 그러니까 심재철 검사장의 후배죠. 양석조라고 있어요. 이 양석조가 모 인사의 장례식장에서 역시 조문을 하러 온 심재철 검사를 향해서 삿대질과 함께 욕을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검사냐라고 말이죠. 다분히 의도적인 이벤트였죠. 기사 한 줄 나가게 하려고 말이야.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튼 그 일을 당함에 심재철 검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뭐 내가 도망치듯 빠져나가서 내가 도망쳤다. 뭐 이런 기사 쓰려고 네 지금 오버하는 거지. 라고 태연하게 응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심재철 검사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보다 좀 잘 안 됐네요. 자, 이 기사 보시겠습니까? 당신이 검사냐? 상갓집 항명 양석조 심재철과 2라운드라는 기사인데, 예, 2라운드는 무슨 2라운드? 이거는 심재철은 가만히 있는데 양석조가 지금 개지랄 떨고 있는 겁니다. 양석조는 친윤이죠. 예, 친윤으로
윤석열한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개 XX지 뭐. 자, 세 번째는 이명현 변호사입니다. 62년생이고요. 경기도 성남 출신입니다. 고려대 법대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을 해서 군 검사와 군 판사를 거친 뒤 지금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명현 변호사. 이 사람도 결국에 특검에 합류하게 되죠. 자, 이명현 변호사이 이분하고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이 세 분이 특검이 됐다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은석 검사장 믿지 않습니다. 다만 좀 지켜보기로 하죠. 민중기 전 중앙지검장 되게 꼼꼼한 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꼼꼼하다가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 이명현 변호사. 이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군 사법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명현 변호사는 최상병 특검, 최상병 특검을 맡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조은석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아마 임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봅니다. 그렇다면 일단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조은석 검사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야. 따라서 적어도 윤석열을 봐주는 그런 수사는 안 할 거로 보여집니다. 좀 지켜보시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